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I 마이리오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따라하기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김광인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노템즈사의 남상호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세미나를 공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템즈의 의료기기 사업부 남상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번 제가 여러 가지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NI뿐만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신 다른 파트너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양산하시는 이노템즈사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NI 바이오메디칼 툴kit과 오픈소스 플랫폼인 마이리오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노템즈사의 남상호 선임 연구원님께서 이노메듀 100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따라하기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주제로 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약 30분씩 30분씩 1시간 정도 세미나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파트 1에서는 래피와 멀티심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도서를 주제로 해서 파트 1과 파트 2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학도분들이나 연구원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만큼 아마도 좋은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련된 정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모바일 연동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메디칼 툴킷에 관련된 튜토리얼을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 구현 시스템의 실체인 오픈소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NI의 마이리오가 그러한 플랫폼인데요. 이 마이리오를 이용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실제로 심전도, 근전도, SpO2 그리고 NIBP를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연동하는 직접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1976년도 설립이 됐고요. 40여 개국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내셔널 인스트루먼트가 설립이 된 지가 이제 20여 년이 돼서 작년도 NI데이즈 2014에서 또 저희가 성대하게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트 1과 파트 2 강의 자료 전체 다 래피와 멀티심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도서에 기반한 내용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제가 저자로서 바로 저자직강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피부로 와닿는 세미나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 개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IoT의 정의는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그런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바일 기기에 있어서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한 특정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또 그 추출한 정보를 의미 있는 내용으로 분석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의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구 자체에 센서나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제품 자체에서 스스로 수명이라든지 교환 주기를 예측해서 사용자들이 언제 정보를 갈아야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향후 2020년까지 260억 개에 이를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죠. 그래서 IoT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의 필수 요소 기술을 좀 따져보면 첫째는 무선 측정 기술이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처리 기술입니다. 결국은 IoT가 사물이 웹 기반으로 각각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느 곳이든 유비쿼터스로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랑 연결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무선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 개발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이걸 구축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빅데이터 처리가 있는데 이러한 사물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분석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IoT,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건강정보 개념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CT라고 얘기를 하죠.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실제로 건강 정보가 주체가 되고 이것을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랑 연동을 시켜서 결국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건강관리나 원격 의료, 헬스케어 사업자에 관련된 이러한 디스트리뷰터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커다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거보다도 좀 더 한 단계 작은 그런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플랫폼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생체 정보 처리 기술부터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그 개별적인 항목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컨대 생체 정보 처리 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예컨대 심전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하면 그 심전도 측정을 위해서 필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 베리애빌리티, 뭐 피크 디텍션 등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그런 분석 기법들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 영역에서 옮겨서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측정한 생체 신호는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또 시스템적으로 그 데이터를 액퀴션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 또한 굉장히 큰 기술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어떤 요소로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그 측정이나 이제 무선 연동 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보시는 테이블에서 주요 개발 플랫폼부터 모바일 연동까지 각각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로 NI,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어떤 제품들이 필요한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직접 뭔가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에 직접 직면했을 때 이거 소프트웨어는 뭐가 필요하지? 하드웨어는 어떤 걸 써야 하지? 아마도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테이블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금 어떤 큰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안에서도 뭐 PCB 설계나 디자인 또는 뭐 생체 신호 측정 분석 이런 것들을 쓰면 시스템을 구축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테이블을 넣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랩뷰나 NI 시스템 그리고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결합하는 많은 그 케이스들을 한번 그 도식화 해봤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면 HM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데이터가 측정돼서 그 리포트 포맷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컨피그레이션하는 창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코딩을 하는 창이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측정한 항목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랩뷰에 관련된 어떤 UCG를 사용할 때 얼마나 그것들이 편리하게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연동이 되는 것인지 또는 실제적으로 그 PC 기반의 플랫폼이 활용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인베디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PCB 설계라든지 아니면 증폭기나 아니면 필터라든지 이러한 그 프론트엔드를 설계하는 설계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것까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관에서 랩뷰 데이터 대시보드라고 하는 그런 툴을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NI의 마이리오 시스템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러한 마이리오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생체 신호를 얻고 여기서 FPGA를 이용해서 뭔가 신호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태블릿으로
옮겨서 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모바일과 연동할까? 굉장히 낯선 개념이 되죠. 야, 이거 이 앱은 직접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데이터는 이거 무선으로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마도 굉장히 개념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한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랩뷰에서는 데이터 대시보드라고 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수년 전부터 오픈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글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IP 기반으로 설정을 해서 실제로 마이리오에서 얻은 그런 데이터들을 쉐어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그런 공유 변수 기술을 이용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실제로 무선과 연동되는 그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모양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태블릿 PC가 되겠고요. 그 안에 스토어에서 데이터 대시보드를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런칭을 하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디케이터나 컨트롤 버튼들이 있고 랩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클릭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갖다 놓으시고 원하는 사이즈로 뭐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직접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련된 설계를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ni.com/mobile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랩뷰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 설명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이오메디컬 툴킷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메디컬 툴킷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유틸리티를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랩뷰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통합적인 개발 환경이고요. 이제 바이오메디컬 툴킷은 특히 그 생체 신호에 관련해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모아놓은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체 신호 재생이나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심전도나 근전도나 뇌파 이러한 각종 생체 신호들을 분석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NI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하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바이오메디컬 워크벤치라고 하는 코딩이 필요 없는 그런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랩뷰가 설치된 상태에서 바이오메디컬 툴킷을 설치하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져서 랩뷰의 블록 다이어그램 안에서 익스프레스 함수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정교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로레벨 함수로 직접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바이오메디컬 툴킷을 이용하는 하나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PQRS-TU 웨이브, 이게 한 주기의 그 심전도를 측정한 그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체 신호를 얻는 것도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체 신호를 직접 얻었다라고 할 때 그럼 이 생체 신호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먼저 프리프로세싱을 수행하는 그런 단계, 그다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단계 이렇게 한 두 가지의 그 카테고리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최초에 획득한 심전도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원더링 노이즈를 제거한다라든지 아니면 심전도 신호 중간중간하게 자글자글하게 껴있는 그 와이드밴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커다란 어떤 공학도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 분들의 챌린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결국 QRX 이 컴플렉스 구간을 통해서 태아의 심전도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HRV 분석을 통해서 부정맥을 예측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제대로 분리할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 NI의 바이오메디컬 툴킷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랩뷰를 이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실 수 있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측정을 실제로 그냥 해보면 일단 뭐 베이스라인 원더링 노이즈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 로레벨을 제가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CG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에퀴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아의 심전도를 어떻게 감별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인부의 그 심전도 부착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 쪽에 그 3개의 리드를 붙이고 그다음 복부 쪽에 5개의 리드를 붙여서 우리가 태아의 심전도를 감별을 하기 위한 그런 에퀴션 셋업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심전도를 얻어보면 이렇게
그 매터널 앱도미널 ECG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심전도 파형하고는 조금 이상하지요. 예, 좀 더 복잡한 심전도 파형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그 매터널 ECG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알피크가 지금 여러 개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이게 매터널의 알피크고요. 그리고 이게 추출한 피털 알피크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이 알피크의 간격이 싱크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피털 ECG를 랩뷰를 이용해서 바이오메디컬 툴킷을 이용해서 구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댑티브 필터링 어프로치 방법으로 접근한 거고요. 뭐 ICA 어프로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웨어러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축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서킷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회로 설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회로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NI 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멀티심이나 울티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메인 프로세서 설계뿐만이 아니라 프론트엔드 설계, 즉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각종 필터 설계를 직접 NI의 멀티심과 울티보드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PCB 설계 단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랩뷰로 바로 시뮬레이션 연동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환경, 생체 신호에서의 시뮬레이션 환경과 무선 연동 환경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만약에 물론 이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의료기기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 심화된 그런 인더스트리 어프로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자분들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인증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제 이게 바로 EC13이라고 하는 그 규격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툴을 이용한 검증 과정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M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G는 이제 근전도죠. 근전도를 계측하는 것을 바로 바이오메디컬 툴킷에서의 그 분석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고 RMS나 스펙트럼, 그다음 미디엄 파워 프리퀀시, 민 파워 프리퀀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번에 그 트랙션이 있을 때 이렇게 근수축이 있을 때 이 인벨롭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2D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리오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앞단에 필터도 직접 설계해서 이 부착한 그런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얻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뒤에 남상호 연구원님께서 직접 이노메디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아마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EEG입니다. 뭐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에서 EEG가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일단 좀 더 저는 넓은 스코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EEG라고 하는 그런 분석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보통 뇌파죠. 이 뇌파에 대해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퀀시대에 대한 설정 값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도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을 직접 그 스펙트럼으로 프리퀀시 대비 파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시간 영역에 대한 앰플리튜드도 실제로 보여드림으로써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해서 이걸 기반으로 만약에 액추에이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연동한다라고 하면 아마 의미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NIBP입니다. 뭐 non invasive blood pressure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진단을 하는 게 뭐 체중, 그다음에 체온, 그다음에 혈압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건강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또 흔하게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혈압이죠. 그래서 이러한 혈압을 측정할 때 실제적으로 랩뷰를 이용해서 이러한 혈압계를 만든 사례는 제가 한 수년 전부터 한 2, 3년, 3년 전인 것 같아요. 아마 NI데이즈에서 직접 저희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노메드백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이제 이 과정 자체를 랩뷰와 그 다음에 랩뷰 FPGA를 이용해서 좀 더 알고리즘을 간소화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직접 NIBP를 측정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데모로 시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툴킷을 이용해서 NIBP를 곧바로 손쉽게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레디 투 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창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혈압을 측정한 화면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한 프레셔 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가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프레셔가 올라갔다가 이제 커프에서 이제 압력을 줄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혈관의 압력을 측정해서 쭉 해서 대략 한 30초간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최대 혈압과 최소 혈압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면 뭐 최대 혈압 107, 최소 혈압 64 이렇게 해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프레셔를 측정한 것들을 곧바로 랩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쪽입니다. 지금 사실 이노메드백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영상 파트를 아직은 어떤 하나의 애돈 모듈로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또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 제공하는 다이콤 영상 임포트, 엑스포트 기술을 이용하면 뭐 3D 렌더링, 저희가 스트럭처럴 기반의 서피스 렌더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CT로부터 얻은 다이콤 이미지들을 슬라이스 기반으로 이것을 3D로 렌더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각 해부학적인 그 3차원 평면에서의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거가 있을지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텔레 다이그노시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2013년도 NI에서 실시하는 스튜던트 디자인 컴피티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품됐었던 거고 이제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이송시켜서 그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구급대원이 병원하고 이제 계속해서 통화를 하게 되죠. 뭐 지금 어떤 환자를 데려가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응급실로 데려가면 진료가 가능한 거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한테는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시간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이 구급차의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구급차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뭐 차가 막히면 뭐 너무 차가 지금 트래픽 잼이 너무 심해서 차가 막히면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랩뷰와 그 다음에 NI의 모바일 연동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이러한 마킹 지점에서 구급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몇 분 남았다. 또 여기까지 오는데 뭐 너무 지금 그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맞지 않는다. 그럼 다른 병원으로 더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태블릿이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구급차 안에서 측정한 환자의 데이터가 병원이라든지 하는 곳으로 넘겨져서 보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웰 헬스케어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그냥 혈압을 측정한 것을 원격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바이오메디컬 툴킷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혈압과 최소 혈압을 표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와 NI 마이덱 또는 이제 DAQ 카드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센서라든지 아니면 RC 칩을 이용해서 구축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추얼 닥터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스템인데요. 뭐 원격지에 있는 그런 환자라든지 도서 지역에 있는 환자가 그 육지에 있는 그러한 병원의 닥터와 진료를 위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가 어떤 컴퓨터 앞에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앉아서 환자의 이름과 성별, 뭐 그리고 기초적으로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체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닥터와 연결이 되어져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웬만한 노트북에는 다 그 웹캠이 달려져 있죠.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문진을 하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또 그 데이터들을 의사나 환자가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다, 뭐 어떠한 나중에는 결국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받으면 이제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수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어떤 표본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랩뷰와 그 다음에 NI의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툴킷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멀티심 그리고
서드파티 센서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축이 가능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요소 기술과 사례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NI가 연구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아카데믹 리서치나 티칭 쪽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랩뷰를 중심으로 DAQ 플랫폼, 그 다음에 FPGA 기반의 컴팩트 리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또 엘비스, 마이리오, 또 PXI, 마이덱, 또 통신에 관련된 USRP, 또 그 하나의 계측기가 뭐 디지타이저, 디지털 멀티미터, 펑션 제너레이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펑션을 가지고 있는 버추얼 벤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서치나 티칭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플랫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NI 마이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NI 마이리오는 컨트롤이나 메카트로닉스, 인베디드 시스템, 로보틱스의 개념을 이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1월 달에 이 제품을 출시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뭐 교수님들, 연구원님들한테 사실 사랑을 받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리오에 관련된 관심이 연초지만 굉장히 뜨겁고요. 이 마이리오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소형 그 폼팩터이면서도 첨단 산업용 등급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입니다. ARM 코텍스 A9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RTX 7의 FPGA 칩을 장착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NI 리눅스 리얼타임을 기반으로 해서 인베디드로 동작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NI 마이리오에 대해서 직접 한번 화면상으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NI의 마이리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제 손바닥이 이러니까 아마 이 크기는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그 NI의 오픈소스 플랫폼인데요.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 개방형 플랫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랩뷰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의 프로그램을 이 마이리오라고 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장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고유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 먼저 뭐 파워나 스테이터스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 체크를 할 수 있는 표시 등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 LED가 보이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여기 3축에 그 가속도계가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장착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면에 ni.com/runmyrio.에서 그 시작하기 매뉴얼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기기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윗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PC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이 하드웨어에 랩뷰 프로그램을 임포트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USB나 아니면 전원 코드 그리고 리셋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동일한 커넥터 모양 두 개가 있는데요. 뭐 4개의 AI, 6개의 DIO, 그 MXP-A, MXP-B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개 아날로그 출력, 1개의 구적 엔코더, 또 1개의 UART, 그다음에 3개의 PWM, 1개의 SPI, 또 1개의 I2C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측면으로 옮기게 되면 멀티펑션으로 아날로그 입력 출력, 디지털 I/O 이렇게 해서 멀티펑션 단자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입력과 오디오 출력 단자를 제공하고 있어서 멀티미디어적으로도 충분히 PC와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마이리오 괜찮으세요? 네, NI 마이리오 키트는 지금 이제 본체뿐만이 아니라 스타터 킷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분야 그리고 인베디드 분야에 맞는 이러한 센서 패키지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혹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뭔가 그러면 주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내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 같으시라면 이러한 센서 키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ni.com/academic에 가시게 되면 ni 마이리오 그 코스웨어 프로젝트 필수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마이리오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가이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화된 것도 있고 영문화된 버전도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NI의 랩뷰, 바이오메디컬 툴킷, 그리고 멀티심, 마이리오 등을 이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술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요소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모바일과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했던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 과정을 이노템즈사의 남상우 연구원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I 마이리오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설명해드릴 이노템즈의 의료기기 사업부 남상우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이리오가 탑재된 이노메듀 100이라는 제품을 이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노템즈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이노메듀 100을 이용한 기술 개발 과정에 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생체 신호 측정 기술에 관한 튜토리얼과 모바일 연동 기술에 관한 튜토리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노템즈의 소개입니다. 저희 이노템즈는 PC 기반 제어 및 계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검사 및 시험 시스템, 시스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자동차, 기계, 항공, 우주, 의료, 교육, 기타 많은 분야에서 랩뷰 기반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술 집약형 벤처 기업입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분야와 관련된 의료사업 분야로서 중추신경계 하지 제어 시뮬레이터 개발, 휴대용 레이저 치료기 개발, 페이스메이커 테스트 시스템 개발, 후두경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시스템 연구와 같은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노메듀백에 관한 개념과 마이리오를 활용한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노메듀백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노메듀백은 연구, 교육용으로서 다양한 실습 조건, 소형화, 무선 통신 사양들을 고려하여 NI의 마이리오를 내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리오를 내장함으로써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그리고 디지털 인풋, 아웃풋과 같은 다양한 신호의 형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컴팩트한 크기의 제품을 제작하고 와이파이 형태의 무선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노메듀백은 기본적으로 ECG, EMG, SpO2, NIBP 4가지의 센서를 이용해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터와 증폭기 같은 신호 처리 회로를 내장하였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처리를 거친 신호는 마이리오를 통해 AD 컨버팅하고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마이리오의 FPGA와 리얼타임 OS를 개발하여 맥박 검출, 피크 디텍션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생체 신호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며 수 마이크로에서 밀리볼트 단위의 매우 작은 크기의 진폭을 갖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원하는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파수 필터 회로와 증폭 회로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ECG의 경우 표면 전극 사용 시 0.1에서 100Hz의 주파수와 1에서 10mV의 진폭을 가지며 EMG의 경우는 표면 전극 사용 시 0.01에서 500Hz의 주파수와 50마이크로에서 5mV의 진폭을 갖습니다. SpO2의 경우는 포토다이오드로부터 출력되는 전류 신호를 전압으로 컨버팅하여 0.1에서 30Hz의 주파수와 10에서 50mm 진폭을 갖는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혈압 센서의 경우 혈압 측정에 사용되는 커프의 공기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센서 모듈이 사용되며 압력 센서의 모듈은 5V의 전원만 넣어주고 별도의 신호 처리가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신호에 맞는 필터와 증폭을 통해 생체 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체 신호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외부 전원을 사용한 생체 계측 장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60Hz의 주파수를 갖는 전원 노이즈가 있겠습니다. 이 60Hz 전원 노이즈는 생체 신호를 계측하는 장비는 거의 필수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 필터이며 일반적으로 노치 필터라는 회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치 필터를 적용한 신호와 적용하지 않은 신호의 형태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체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실제 아날로그 신호 처리 회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G 신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ECG 신호의 기본적인 처리 과정은 차동 증폭 회로, 증폭, 필터 회로를 포함하는 신호 조절 회로, 잡음을 제거하는 잡음 제거 회로 순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차동 증폭은 일반적으로 같은 위상의 신호는 제거하고 위상의 차이가 나는 신호는 두 신호의 차이만큼 신호를 출력하여 약 2배가 증폭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또한 심전도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상 입력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오른다리 구동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호 조절 회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체 신호는 매우 작고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에 맞게 필터, 그리고 증폭 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폭, 하이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2차 증폭의 과정을 거치며 적절히 ECG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60Hz 제거 필터인 노치 필터를 설계함으로써 노이즈를 제거하고 ECG 신호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SpO2 센서를 통한 PPG 신호의 획득 과정입니다. SpO2는 ECG와는 다르게 빛의 신호를 전류 신호로 변화해주는 포토 다이오드로부터 신호를 얻습니다. 때문에 전류 신호를 전압의 형태로 바꿔주는 IVC 회로가 설계가 되어야 하고 이 IVC는 포토다이오드의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에 각각 설계하여 줍니다. 그 다음 ECG와 동일한 방법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을 신호의 차동 증폭기를 통해 하나의 신호로 얻어냅니다. 다음으로는 증폭과 필터 과정을 거쳐 PPG의 원신호를 얻어내고 마지막으로 노이즈 필터를 설계함으로써 최종 신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회로 과정들은 ECG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로서 출력되는 신호들이 각각의 주파수와 진폭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회로 설계하는 과정들을 앞서 김광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NI 멀티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프로그램은 NI 멀티심이라는 프로그램이며 현재는 반전 증폭기를 회로 설계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도구 상자가 위치되어 있고 우측에는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들이나 부품들을 각각의 도구놈을 통해 회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역시도 직접 NI 멀티심에서 실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회로에 들어가는 전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OPM프나 입력 전원들을 구성 요소에서 추가하실 수 있으시며 설계하고자 하는 회로에 대한 저항 값이나 각각의 부품의 값들을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여 원하는 회로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것은 신호가 동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값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회로가 동작하면서 회로에 출력되는 신호들을 수치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된 부품의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이며 이 스코프는 가상으로 제공되는 가상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실 때 가상의 장치를 더블 클릭하여
창을 띄우시면 실제 실험실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오실로스코프 장비가 가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설계된 회로에 대한 신호들을 오실로스코프로 지금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설계하고자 하는 다양한 회로들을 직접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이 회로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설계인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될 것인지 미리 예상하여 정확하게 회로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호 처리가 완료된 아날로그 신호를 마이리오의 아날로그 인풋 채널로 연결하여 AD 컨버팅을 합니다. 마이리오와 연결할 때는 신호 출력 라인과 그라운드 라인을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마이리오는 자일링스 Z-7010을 내장하고 있으며 FPGA와 리얼타임 프로세서를 랩뷰로 코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FPGA는 ECG, EMG, SPO2, 혈압 센서를 연결한 아날로그 인풋에 해당하는 채널로 랩뷰를 이용해 First in, First out이라는 파이프 형태로 리얼타임 프로세서에 전달되도록 코딩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리얼타임 프로세서는 각각의 센서별 신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통해 맥박수, 피크점 검출, 측정 신호 디스플레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며 네트워크 공유 변수를 생성하여 외부 장치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FPGA와 리얼타임 프로세서를 개발한 프로젝트 탐색기의 내용입니다. 먼저 FPGA 타겟 하위 리스트에 보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오디오, 커넥터 A/B/C, 온보드 I/O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FPGA의 코딩에 사용된 파이4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파이4는 FPGA 타겟으로부터 RT 호스트에 DMA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프로퍼티의 타입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퍼티의 경우는 파이4 아이콘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팝업되는 창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FPGA 코딩이 완료되면 리얼타임 프로세서 부분을 코딩하게 됩니다. 리얼타임 프로세서의 경우 FPGA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코딩되어집니다. FPGA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fpga.vi에서 사용하였던 파이4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으며 받아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개발자별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얼타임 프로세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으며 FPGA로 받는 데이터 역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자기만의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리얼타임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네트워크 공유 변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정보통신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최근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해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랩뷰의 네트워크 공유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공유 변수는 하나의 공유 변수 라이브러리에 포함되게 되며 생성된 공유 변수 라이브러리를 이노메듀백에 배포함으로써 이노메듀백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처리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생체 계측 과정을 NI에서 제공하는 NI 데이터 대시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두 사용 가능하며 슬라이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태블릿 PC로 데이터를 받아 다양한 UI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대시보드를 이용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대시보드는 그래프, 차트, 분리형과 같은 다양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제공하며 터치 방식으로 페이지에 추가하고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의 데이터 대시보드의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후 팔레트 아이콘을 터치하고 인디케이터 항목을 선택합니다. 인디케이터 항목의 하위 메뉴에는 다양한 인디케이터들이 존재하며 인디케이터 중 그래프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를 선택하여 페이지에 추가해 줍니다. 추가된 그래프를 터치하면 그래프가 선택되며 주변에 옵션 메뉴가 나타나고 아랫부분에 커넥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커넥트 메뉴창이 나타나면 Shared Valuables 항목을 터치하고 뉴 서버에 이노메듀 100에 해당 IP를 추가해 연결해 줍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이노메듀 100에 생성되어 있는 공유 변수 라이브러리의 목록이 보여지고 라이브러리를 터치하면 미리 생성된 네트워크 공유 변수 리스트들이 나타납니다. 출력되는 공유 변수 중 하나를 연결하면 이노메듀 100에서 측정되는 데이터가 연결된 모바일 장치의 인디케이터로 출력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와 컨트롤을 추가하여 개발자가 직접 UI를 구성하여 하나의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태블릿 PC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대시보드의 경우는 버튼을 추가하여 직접 신호 측정을 시작, 정지할 수 있으며 그래프 외에 분석된 수치 데이터도 함께 출력하여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화면은 실제 이노메듀 100과 연동한 태블릿 PC의 메인 페이지이며 ECG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UI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바일 앱 연동하는 과정을 데모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데모는 약 3분 정도 소요되며 SPO2 센서를 이용해 신호를 측정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태블릿을 이용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노메듀 100이라는 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연결이 완료되면 데이터 대시보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줍니다. 데이터 대시보드는 다양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고 인디케이터들이나 컨트롤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원하는 인디케이터 그래프를 추가해 주시면 터치 방식으로 인디케이터들을 다양한 크기,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데이터 공유 변수와 연결하기 위해 커넥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뉴 서버라는 항목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이노메듀 100에 해당하는 서버 IP를 입력하여 연결하여 줍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new share라는 라이브러리가 나타나고 그 라이브러리 안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공유 변수들이 표시가 됩니다. 네트워크 공유 변수 중 사용자가 출력을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시면 연결이 완료되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프로퍼티를 통해 X축이나 Y축에 관한 스케일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은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케일 조정이 완료되면 이노메듀 100을 측정하기 위한 시작 정지를 제어하기 위해 불리언 컨트롤을 생성해 주시고 그래프와 동일하게 네트워크 공유 변수와 연결하여 줍니다. 연결이 완료된 그래프와 컨트롤을 실제 데이터 대시보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데이터를 측정하는 과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노메듀 100에서 측정하고 있는 SPO2 센서에 의한 PPG 신호이며 신호를 계측하기 위한 시작과 정지는 생성하신 컨트롤 버튼으로 제어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직접 다양한 UI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UI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노메듀 100이 모바일과 연동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 저희가 개발한 이노메듀 100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노템즈사에 있는 이노메듀 100이라는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제품에 대한 스펙과 매뉴얼이나 제품에 사용되는 소스 코드들을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하시거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이노메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 태블릿 PC와 같은 외부 장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먼저 ECG 센서를 이용해서 심전도를 계측하고 SpO2 센서를 이용해서 PPG를 계측하게 됩니다. 또 혈압계 센서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EMG 센서를 이용해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구현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또 다른 신호의 형태를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취득된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이건 간에 모바일로 연동하여 하나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먼저 사용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센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서를 선택하고 나면 센서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 회로부가 필요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각의 센서에 맞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 회로들을 설계함으로써 정확한 신호들을 계측하여 AD 컨버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 컨버팅을 수행한 데이터들은 이노메드백에 내장되어 있는 FPGA와 리얼타임 프로세서를 통해서 그 센서에 맞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며 분석된 데이터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로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 또는 외부 장치들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하나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이 되겠으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바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대시보드처럼 다양한 페이지를 형성해 여러 가지의 센서를 이용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시간 세미나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정의와 구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관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하드웨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소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레뷰 도서와 그리고 ni.com/academic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의 시간 동안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